가장 큰 책임을 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책임론이 거론되니까 특유의 깐죽거림으로 이렇게 대응하는데 이번에 못 벗어날 겁니다. 한동훈 씨는 그냥 이걸로 정치 인생이 종친 겁니다. 여기 핵심 보시게 되면은 여당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전원 사의를 했는데 병정놀이도 다 보스가 되려면 부하가 있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병정놀이를 혼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폼 잡고 앞에 걸어가면 뒤에 다른 사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다른 사람이 5명이 전원 사임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이제 대표 직무를 계속 수행하겠다. 그렇게 이제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한동훈 씨는 엄청나게 실수를 한 겁니다. 어제 나이가 좀 드신 분하고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 꼭 한동훈이를 보면은 손학규와 이인재가 생각이 난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더군요. 한 템포만 늦추면은 큰 것을 얻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못 참아 가지고 여러분들 그냥 판을 깨버리는 어쩌면 똑같은 그래서 경륜이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제가 귀담아 드렸거든요. 조금 한 템포 늦추면 되거든요. 여러분 우리 살면서 욕심이 나더라도 조금 한 템포 늦추면 되거든요. 인생은 속도전이 아니니까 거기서 치명적으로 여러분들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우리 사회의 옥석을 다 가릴 수 있는 겁니다. 진짜 보수가 누군지 사이비가 누군지를 다 난 겁니다. 여당 위원들이 탄핵안이 이렇게 통과됐으니까 당신이 책임을 져야 안 되겠느냐. 그 특유의 깐죽거림이 나옵니다. 제가 계엄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안 들어도 뭡니까 그 상황이 그냥 뭐죠. 그냥 파노라마처럼 이렇게 그 상황이 이름 그려지는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은 경박함이라는 것이 아주 조급함 경박함 그리고 윤 대통령에 대한 일종의 강박관념 이런 부분이 이번에 패착을 낳게 된 거죠. 국민의힘의 장동혁 김재원 인요한 김민전 진종호 이 중에 자기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표를 다 낸 겁니다. 부하가 금세 없어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당대표를 하겠다는 겁니다. 의원총회에서도 당 지도부 총사퇴 결의도 이어졌다. 이렇게 이제 나온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이제 계속해서 이번에 그 끈을 놓치게 되면 이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끝까지 이제 잡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이미 기울어졌습니다. 이 정도를 탄핵이 가결되게 되면은 책임의 거의 대부분을 한동훈 당대표가 지는 부분에 대해서도 예상을 못했으면은 그거는 까면 안 되는 거죠. 위원들의 요구로 뒤늦게 모습을 나타낸 한 대표는 의원총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원총회가 최고위원 다음으로 큰 힘을 갖고 있는 그런 일종의 단체인 거죠. 제가 비상계엄을 했습니까? 제가 투표를 했나요?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이 뭐냐 이야기죠. 지가 여러분들 탄핵을 선동했지 않습니까? 한동훈이가 탄핵을 선동했잖아요. 왜 선동했습니까? 대통령 빨로 되고 싶은 조급함하고 그다음에 이런 뭡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이 여러분들 폭발을 해가지고 탄핵을 본인이 선동했잖아요. 본인은 탄핵 선동한 적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제가 비상계엄 했습니까? 제가 투표했습니까? 책임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한동훈 씨는 탄핵이 가결되면서 정치 생명이 거의 끝난 겁니다. 이제 그 배신자 배반자 여러분들 그 프레임으로부터 본인이 벗어나기는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마음이 조급할 때일수록 조금 이렇게 뜸을 들이고
한 템포 늦게 갈 필요가 있죠. 그런데 젊음의 특성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렸지만 패기하고 조급함이 젊음의 특성인 거죠. 이제 거기서 이 패착을 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도 다 50대 초반을 거쳐왔지 않습니까? 나이가 들어가는 사람들이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경륜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중요하죠. 저희들이 40대 중반을 겪었고 50대 초반을 겪지 않습니까? 겪었기 때문에 50대 초반의 남자들 그러니까 출세욕이 강한 남자들이 어떤 심적 상태라는 걸 잘 알지 않습니까? 조급함 성급함 여기다 뭡니까 큰 게 뭔고 하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적대감까지 이름 더해져 가지고 그냥 초고속으로 가버린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완전히 자기 경력을 부셔버린 겁니다. 이렇게 빨리 부실 필요가 없거든요. 마치 고음 여름 끓이듯이 군불 해서 여름 천천히 끓이면 되거든요. 그거를 실수를 한 겁니다. 경륜이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경륜이 숙고하고 장고하고 조금 본인이 젊기 때문에 과속을 한다는 것을 본인이 인지하고 속도를 늦추고 템포를 좀 늦추고 조금 아량을 베풀고 그러면 되는데 본인을 이 자리까지 남게 해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엄청난 적대감을 보인 것을 이 나라의 대부분 사람들이 지켜본 겁니다. 저게 인간도 아니네 이렇게 본 겁니다. 야, 니 인간이가 이렇게 본 겁니다. 사람들이 짐승하고 동급으로 본 겁니다. 그렇게 빨리 이런 인생의 성부를 지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살아야 될 세월이 엉엉 많이 남았는데 왜 그렇게 빨리 이런 성부를 그냥 지어버리냐 이야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까? 너무나 여러분들 참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한동훈 당대표가 책임이 없는지 한번 봅시다. 이게 한동훈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제가 쿨하게 물은 겁니다. 있다 없다 잘 모르겠다. 여기 보시면은 얼마나 사람들이 이런데 열받고 있는 거 아니까 38분 만에 4,600명이 여러분들 투표를 한 겁니다. 30분 만에 94% 책임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사업이든 인생이든 결정적인 시기에 판단을 잘 내려야 됩니다. 판단을. 사람이기 때문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이렇게 판단을. 이 판단입니다. 햇빛 사냥님 말씀처럼 투쟁은 지금부터 시작된 겁니다. 지금부터 시작된 한판 승부가 시작이 된 거죠. 책임이 있다가 94%가 나온 겁니다. 아마 46,000명이 투표하더라도 94%가 나올 겁니다. 그 이야기는 본인 지지세력이 이제 거의 없어졌다는 겁니다. 5%, 6%, 7% 정도 남아있는 겁니다. 그거 가지고 정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딱 정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에 이런 사례들은 학습 자료인 겁니다. 우리가 매일 학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타인의 시행착오나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겁니다.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부추겼다는 주장이 어떻게 증명될 수 있을까요? 퍼플렉스티 AI한테 이렇게 물었더만은 답을 칼같이 합니다. 한동훈 당대표가 나는 책임질 없다 이렇게 하지만 그냥 닥터 AI께서 한동훈 대표가 탄핵을 부추겼다는 주장은 다음과 같은 점들을 통해 뒷받침될 수 있습니다. 논문보다 낫습니다. 첫째, 탄핵 찬성 입장 표명. 한동훈 대표는 탄핵으로 대통령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킨 게 지금으로 유일한 방법이라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둘째, 윤 대통령 출당 제명 추진. 한동훈 대표는 윤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 직후에 출당과 제명을 위한 당윤리위원회 소집을 지시했습니다. 완전히 눈이 뒤집힌 겁니다. 이걸 어떻게 벗어나겠습니까? 셋째, 탄핵 찬성 당론 촉구. 한동훈 씨는 개헌을 막을 정당이 개헌을 옹호할 수 없다면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으로 찬송해야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넷째, 내란죄 언급. 한동훈은 윤 대통령 행위를 사실상 내란이라고 표현하며 탄핵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다섯째, 탄핵 불가피성 주장. 한동훈은 대통령의 직무를 조속히 정지시키고 상황을 정상적으로 빨리 되돌리면 탄핵 가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적극적으로 탄핵을 지지하고 추진했던 주장의 근거로 볼 수 있습니다. 벗어날 수 없는 겁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한동훈이 한 겁니다. 지금 와가지고 내가 책임 없다. 그렇지만 한동훈의 이런 탄핵은 윤 대통령을 탄핵시킨 것은 한동훈이 한 겁니다. 그래서 죄질이 유승민이나 이런 사람보다 훨씬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이 양반은 앞으로 뭐 변호사 하면서도 뭐 집에 돈이 있으니까 잘 살겠죠. 여기 보시면은 한동훈 대표 직무 수행할 것 최고의원 5명 전원 사임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대표 직무 수행 어떻게 보십니까? 1300명이 이런 8분 동안 답해 가지고 96%가 나온 겁니다. 사퇴하라는 겁니다. 사퇴하라는 거죠. 봄날에 일장 춘몽이 된 겁니다. 이렇게 정리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배신자는 평생 갈 겁니다. 평생. 주홍글 씨처럼 평생을 따라다닐 것이기 때문에 공직자로서는 제가 볼 땐 힘들 것 같아요. 한동훈 배신자 배반자는 오래 갈 것 같습니다. 이번에 아마 한국 사람들은 한동훈 씨가 하는 걸 보고 정말 좀 놀라움도 가졌을 것이고 야, 인간이 참 저렇게 될 수 있구나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그게 인간입니다. 예. 자, 이 보시죠. 한동훈 배신자라는 일각의 주장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보시면 93%가 25분 동안의 설문조사를 4,000명이 답을 한 겁니다. 동의한다가 93%인 겁니다. 그 이야기는 니는 진짜 싸가지 없는 놈이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니는 진짜 그냥 나가라 그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니는 사람도 아니다 그건 겁니다. 이게 이야기가. 여러분들 이게 뜻이 뭔고 하니까 니는 사람도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 인생에 여러분들 그 좋은 기회를 왜 그렇게 그냥 초장기에 다 박살을 내버리냐 이야기죠. 니는 인간이 아니다 이 이야기인 겁니다. 기본적으로. 90%가 떠난 겁니다. 본인한테 호감을 갖고 있던 사람들이. 자, 보시죠. 한동훈 대통령 탄핵에 책임이 있다고 보십니까? 3,500명이 답을 해가 94%가 나옵니다. 거의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질문을 달리 하더라도. 한동훈 씨에 대한 호불호가 완전히 여러분들 결판이 난 겁니다. 이 보시죠. 한동훈 대표 직무 수행할 것 96%가 여러분들 4,300명이 한동훈 사퇴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어떤 사퇴의 본질을 볼 때 세 가지 형식의 질문을 던져 가지고 대 90%가 이상이 나온 겁니다. 너무나 시야가 좁았고 너무나 시간의 길이가 짧았고 너무나 조급했고 그것을 압도하는 것이 대통령을 몰아내야겠다는 그런 정오심. 얼마나 이런 정오심이 강했으면 집사람까지 동원해가 이런 글을 남기겠습니까? 그건 제정신이 아닌 거죠. 자, 그러면은 보시죠. 탄핵이 가결됨으로 인해서 한동훈 대표가 고의적으로 탄핵을 부추긴 점에 대한 책임론으로부터 자유롭기 힘들 것으로 봅니다. 특히 한동훈 배신자라는 거센 항의가 이어지게 될 것으로 보이는데 정치 생명에 큰 타격을 입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런 물으니까 이 AI 닥터 AI가 정확하게 사람보다 좀 똑똑합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 가결로 인해서 정치적 책임과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친윤석열계와 당 주류에서 한동훈을 배신자로 낙인 찍고 있기 때문에
정치적 입지가 좁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훈 대표는 탄핵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며 사퇴 요구를 일축했지만 당내 책임론과 사퇴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여론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 경청했으면 이렇게 악수를 두지 않았을 건데 대단히 자기중심적인 전형적인 그런 엘리트들의 성향인 거죠. 한동훈은 저는 직무를 수행하겠다며 사퇴 의사를 없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또한 불법 계엄 사태와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고 상황을 정리하게 노력했다고 강조하며 자신의 입장을 방어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뒤를 따르지 않을 테니까. 최고위원들 가운데 측근들도 다 여러분들 사표를 던져버렸으니까.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한동훈 대표는 당내 강한 반발과 배신자 프레임으로 인해서 정치적 타격을 입을 가능성이 높지만 현재로선 사퇴 의사가 없기 때문에 향후 정치적 대응과 당내 갈등 양상에 따라 그의 정치 생명이 좌우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서 닥터 AI가 언급하지 않은 것은 여론.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여러분들 뭡니까? 예, 적대적인 겁니다. 한동훈에 대해서. 주변에 친한계 인물들이 여론은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론이 끝장을 내는 겁니다. 한동훈의 정치 생명줄을 여론이 끝장을 낼 것 같습니다. 도저히 여러분들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여기 손손님께서 정상적인 판단력을 상실한 환자로 보입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신대. 욕심, 조급함, 적대감 그리고 상당한 정도의 엘리트의식 내가 판단하면 옳다가 그렇게 해서 그냥 본인이 게임이 정리가 된 겁니다. 나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아마. 뭐 본인이 아무리 버텨도 주변에 사람들이 없어질 테니까. 사람이 없어지겠죠. 여론이 뭐 그냥 뭐 60대 40 정도가 아니고 90대 10 정도 형성되게 되면 주변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여러분들 계속 옹호하겠습니까? 옹호하기가 힘든 겁니다. 여론에서 한동훈을 팽시킴 한동훈 본인만 모르고 있음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부글부글님께서 정확하게 말씀하신 겁니다. 예, 허성구님께 인생이 불상다 이렇게 하는데 뭐 본인이 내린 판단이니까 저 같으면은 야 그렇게 길고 긴 날들이 남았는데 왜 초장에 그렇게 성부를 지어버리는지 이해가 안 되죠. 그런 기회를 잡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자 여기 이제 홍준표가 직격탄을 던진 겁니다. 니 나가라. 그리고 홍준표 시장은 당 대표를 지냈기 때문에 당 내부 규율을 잘 아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귀담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한동훈을 쫓아내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당무를 우리가 대부분 잘 모르기 때문에 한동훈이 버티면 어떻게 살아남지 않겠냐 이렇게 하는데 정확하게 홍준표 씨가 한동훈을 합법적으로 몰아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하는 겁니다. 예, 스텔라님께서 한동훈의 교만이 국사를 망쳤구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성경 말씀에 시편에 나오죠. 예, 교만은 멸망의 선봉장이요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교만이 참 금당 같아요. 예, 교만이 그래서 엘리트 코스를 그냥 거쳐온 것이 그렇게 다 복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살아오면서 젊은 날 좀 쓴맛도 보고 본인이 그렇게 똑똑한 사람이 아니라는 그런 좌절도 있고 하면 조심을 할 건데 뭐 재학 중에 사시도 올랐고 괜찮은 집에 이름 장가도 갔고 본인 집도 괜찮고 애들도 공부도 잘하고 특수동 검사로 뭡니까 많은 사람들을 그냥 감방에 쳐넣고 이렇게 됐으니까 순항 너무 젊은 날의 여러분들 소년급제가 결국은 한 판에 뭡니까 꺾어버리는 거죠. 사람을. 오래전에 읽었던 책인데 뉴욕의 맨하탄의 아주 명문 학교장 그러니까 뭐 거기는 줄을 서야 되는 거죠. 전 세계 부호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만들어준 사립중학교 사립고등학교
사립대학교 최정상만 이름 가다가 직장생활 하다가 한 번 끊기게 되면 재기를 못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그렇게 해고한 걸 봤거든요. 면역 주사를 못 맞은 겁니다. 좌절에 대한 역경에 대한. 그래서 그냥 그냥 그렇게 그냥 돌아가는 거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보시면은 자,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 돌아가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아직도 탄핵의 주역 털투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네. 젊은 친구가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니보다 더 젊게 살 거다. 그렇게 사는 거죠. 얼마나 참 불쌍한 애들이 많은지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의원총회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 아웃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추잡하게 군다면은 쫓아내야 됩니다. 의원총회 의결로 한동훈을 퇴출시키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당 최고위원회가 기능을 상실하면 지금 최고위원들이 전원 사퇴를 했기 때문에 기능을 상실한 거죠. 당의 최고 의사결정기구는 당연히 의원총회가 됩니다. 당대표가 사퇴를 거부하면 의원총회에서 해임 의결을 하면 깨끗이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리고 의원총회에서 직무대행자를 정하고 그 직무대행자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면 됩니다. 참 얄팍한 법치식으로 끝까지 치사하게 놉니다. 한동훈 씨가 아주 어려운 상황에 지금 봉착한 겁니다. 주변의 측근들은 많이 떠나고 본인의 권력의 원천인 최고위원이 붕괴가 된 겁니다. 이제 본인은 정치 경험이 없으니까 내가 당대표 역할을 계속 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홍준표 씨가 착하게 뭡니까? 그냥 방법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의원총회 열어가지고 한동훈을 퇴출시키고 비대위 체제로 나가라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를 하는 거죠. 이게 굉장히 가치가 있는 조언입니다. 이런 것은 당무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조언을 할 수 있는 거죠. 당무를. 홍준표 씨가 방법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준 겁니다. 의원총회를 통해서 아웃을 시켜라. 중앙당 지도부가 탄핵 소추에 책임을 지고 해체된 마당에 국민의힘 시도지사 협의회도 해체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시도지사 전체의 탄핵 반대 결의를 이틀도 지나지 않아 모임을 주도했던 회장인 인천시장과 서울시장이 다른 시도지사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탄핵 찬성을 번복했기 때문에 시도지사 협의회 이번에 오세훈의 그릇됨을 우리가 착하게 본 겁니다. 오세훈의 철새인 거죠. 철새. 오세훈이 얼마나 이런 겁먹던 사람인가를 이번에 본 겁니다. 우리는 이번 사태를 통해 가지고 인간 됨됨이도 볼 수 있고 그 사람의 이런 정치관도 착하게 들여다볼 수 있는 겁니다. 이번에 오세훈의 탄핵 찬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오세훈이 어떤 인물인가를 그대로 이야기해 준 겁니다. 아예 초기부터 탄핵을 찬성했으면 그렇다 치겠습니다. 중간에 얍삭하게 뭐죠. 갈아타야겠다 그렇게 본인 나름대로 짱구를 굴린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도 우직하게 이런 홍준표 씨는 끝까지 윤 대통령 쪽에 섰으니까 이렇게 여러분들 난세가 되면은 그냥 판가름이 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내리는 판단에 따라 가지고. 오세훈은 이번에 완전히 기회주의자 속성을 그대로 드러난 겁니다. 그러니까 생긴 대로 노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거죠. 어려울 때 대통령 쪽에 서 있어 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이러면 다 뭡니까?
빨리 탄핵당하면은 내한테도 기회가 올 수 있다 이렇게 계산을 한 거죠. 그렇게 살면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살면은 그게 세상 사람들이 다 알게 되지 않습니까? 더 이상 국민의힘 시도지사 모임의 이름으로 행동하기가 어렵게 됐습니다. 탄핵 이후에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당을 정비하는 일입니다. 한동훈과 레밍들부터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언론 낭인 출신인 김종혁, 뉴라이트 극우 출신 삼성 간호, 철부지 육선 탄핵 찬성 전도사 안철수, 도저히 갈 수 없는 배신자들입니다. 이번에 안철수는 완전히 아웃된 겁니다. 완전히 어린아이처럼 행동한 겁니다. 원래 그랬습니다. 안철수가. 그러니까 이번에 기회주의자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이런 상황이 급변할 때는 본인이 정확하게 상황을 보고 소신껏 변함없는 사람이다 이런 인상을 심어줘야 롱런을 할 수 있잖아요. 롱런을. 그렇게 다 짧은 겁니다. 그냥 여기서 살짝 여러분들 말을 갈아타면 조금 이익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된통당할 겁니다. 아마 앞으로 안철수나 오세훈이는 돌아다니면서 배신자라는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그렇게 살면은 길게 봐야 이기는 쪽에 설 수 있는 거죠. 뭐 이제 이번에 진성훈이 뭐 이런 사람들이야. 그 뭐 진종훈이 그런 사람들이야 뭐 초선들이니까. 여기 보시면은 당 지도부 사퇴하시고 그리고 이번에 반란표 일으킨 애들은 제명하기 바랍니다. 제명시켜야 되죠. 제명시키고 당이 좀 선명함을 되찾아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 정비부터 하시기 바랍니다. 90명이 있으면 탄핵 전국 통과할 수 있고 탄핵은 우리 당에 영입된 2명의 용병이 탄핵된 건지 한국의 보수 세력이 탄핵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칠옥 같은 어둠이 휩싸였을 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되는 거죠. 그러나 홍준표 시장은 딱 하나 여러분들 뭐죠 결정적인 흠결이 있죠. 현직 정치인이기 때문에 윤 대통령과 완전히 다른 게 있는 겁니다. 선거 문제를 언급을 못하는 겁니다. 홍준표 시장이. 홍준표 시장이 선거 문제를 언급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놓는 대안은 잘 보고 취사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선거 문제, 선거 공정성 침해 문제를 언급하지 못하면 칼럼을 쓰는 사람들도 마지막에 이런 글이 흔들리게 되고 정치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그러니까 당무에 대한 조언은 홍준표 시장에게 듣지만 홍준표 시장이 갖고 있는 한계라는 것은 결국은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시면은 이 대통령에 대한 17시간 전에 쓴 것도 대통령의 계엄의 변을 홍준표 시장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선거 부정 문제에 은폐하는 대열에 크게 작게 부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무게중심을 단단히 잡고 이번 기회에 참정권을 되찾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동안 구심점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제가 구심점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짱 하고 나타난 겁니다.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 대한 호불호 문제를 떠나가지고 윤석열이라는 사람 이름 갑자기 예상을 못했는데 제가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이렇게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쪽으로 여러분들 지지를 표해야 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람이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정치는 계속 하고 싶고 정치하고 인연이 있기 때문에 어떻든 선관위하고 이런 관계가 좋아야 되는 겁니다. 오세훈이 함께 그걸 기대할 수 있다. 전혀 기대 못합니다. 오세훈 주변에 선관위 고위직 출신들이 고문 역할을 많이 하고 있을 테니까 정치인들은 다 침묵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홍준표 시장 입장도 이해를 안 해줘야겠습니까?
선거를 언급하는 순간 선거 과정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전혀 선거에 그런 관계가 없는 사람이 나서 가지고 정면 승부를 선언했으니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좀 정리를 딱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제 이야기의 요지는 어떤 사람을 뭐죠 뭐 끝까지 옹호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경륜이나 식견을 사기도 하지만 그 양반이 갖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것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여기 우리 민경욱 전 의원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번에 탄핵에 찬성한 12명 정리하자. 정리하고 넘어가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